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께 기회를 나눠드리고자 질문은 하나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손을 드신 게 저기 맨 앞줄에 앉으신 기자님. 예. 저 뒤가 제일 먼저 손 들어. 그렇습니까? 예,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네. 뉴스원의 장성희 기자입니다. 먼저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국민적 우려가 여전한 것 같은데 의장님께서는 여야의 수기가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신지 여쭙습니다. 네,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계된 형사법 개정안이 지금 여야 간에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그런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또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또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으로 진행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때로 소홀해지거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또 그러한 사례들도 제기가 됐고 또 그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에서 당연히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보완 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과정을 지켜보고 또 이 형사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네. 네, 또 다음 질문하실 분. 예, 저기 뒤에 계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시사저널 고민주라고 합니다. 네. 개헌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5월에도 39년 만에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었습니다. 국회 상황이 그때와는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떻게 야당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냈을 계획인지 여쭙고 싶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이 개헌에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은 어떤 형태인지 또 추가적인 설명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개헌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재원절 때 이제 이번 22대 국회에서 제10차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1948년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1987년까지 그러니까 40년 가량의 이제 시간 동안 9차례 개헌이 있었는데 그 뒤로 또 이제 내년이 40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10차 개헌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87년 헌법 같은 경우는 그 나름의 시대적인 당위성과 또 함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선택을 국민에게 직접 돌려드리는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과정에서 또 이루었던 개헌인데 그 이후에 강산이 4번 바뀌면서 또 많은 영역에서 또 새로운 아젠다와 담론들이 또 제기됐고 또 추가로 개헌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개헌은 이것이 이제 성사가 되려면 첫 번째는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고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이제 개헌안을 발의를 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가 돼야 됩니다. 200석 이상이 돼야지 개헌이 가능한 거죠.
그런 데서 지난 그 전반기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이 권력구조 문제나 여러 가지 좀 사항들과는 좀 분리를 해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그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 무산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다 못한다면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개헌 논의가 합의를 모아지지 못하고 진전이 못됐습니다만 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야 합의를 모으고 또 앞으로 향후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만 그 기간을 서두르지 않되 하지만 또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아주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서 성사시켜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래서 저는 그 프로세스와 관계에서는 지난번 재헌지을 때 제가 개헌 추진에 대한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그 후속 조치로 아마 오래지 않아 곧 이어서 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던 개헌 논의들, 담론들 그걸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내용과 로드맵을 그 개헌 자문위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적정 시점에 그 여야와 함께 개헌 특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개헌 특위를 이제 언제쯤 출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내년 적어도 중후반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해서 너무 늦지 않게 개헌 특위를 구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개헌은 국가의 중대사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이죠. 그래서 그거는 단순하게 정치권만의 담합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 참여형 플랫폼 모두의 헌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개헌 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 지성의 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장을 웹페이지, 웹이나 또는 앱 등의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축과 운영 방안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개헌 플랫폼에서 모인 국민의 뜻을 앞으로 조만간 구성할 그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와 그리고 추후에 그 여야 간에 구성할 헌법개정 특위에 담아내고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헌은 그 시대적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여야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개헌안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또 정치적 이슈가 되고는 합니다만 다행스럽게 앞으로 향후 2년의 기간은 선거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제가 직접 나서서 할 생각입니다. 저는 부정론보다는 낙관론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